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저기 중국이 뭐 침공을 한 해 만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뭐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 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샀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 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예?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속이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 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가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풋 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 옵션까지. 근데 IMF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 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조금 그 관련 이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뭔가 좀 변하지 않나 요거는 우리가 눈치를 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좋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구성 종목이나 포트폴리오가 네. 변하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안 와요? 오지 않아요? 안 뭔가 오는데? 찌리리 올 텐데. 뭔데? 어떻게 변하는데? 아니 일단 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원유가 중요하다는 거. 네,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인플레이션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들이랄지 원자재랄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시장의 어떤 마음, 센티먼트가 상당히 이제 쏠리고 있는 걸 나는 느끼거든. 아 그래. 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수천 명이 죽고 막 중동에서 야 그리고 원유가 갑자기 막 130달러까지 올라가고 네. 이런 상황이 오고 아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 만약에 계속되면 네. 야 진짜로 이 전기료가 오르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러면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지? 그리고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면 LNG나 원유의 어떤 함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은 각국 정부는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할까? AI 투자는 계속 될까?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는구나. 맞지?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태양광사. 뭐 정확해. 맞아요. 네. 맞아? 보시면 그 얘기지? 네, 네. 그런 내 이제- 눈치 빠르다. 아니, 전반적으로 뭐 그리드 시장이랄죠. 그다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랄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원유를 그 채굴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회사들이랄죠. 아니면은 미국장을 왜 얘기해? 아니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LNG든 원유든 이제 주로 이제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는 뭐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랄지 왜냐하면 잔뜩 싣고 와야 되잖아. 아, 근데 배가 막 노후화됐잖아. 예. LNG선 같은 경우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조선업으로 간다 우리는. 조선업.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 전체적인 어떤 세계 정세를 예. 보시고 그래서- 세계 정세에서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이 영향을 미쳤으면 그러면 그리고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 예. 시장에 지금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종목들을 쭉 보면 그러면은 앞으로는 꼭 AI 관련된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뭐 요것 중에서도 에너지 쪽 에너지로 갑니다. 반도체보다는 에너지 에너지야. 쪽도 어. 꽤 각광받겠다. 에너지로 간다. 에너지. 알았지? 예. 꽤 에너지. 각광받겠다라는 에너지. 어떤 나름의 분석을 해봐야 오케이. 재밌게 에너지. 투자를 할 수 에너지로 있다. 간다. 아니, 예, 그- 에너지. 에너지 가지 마. 에너지 좋습니다. 가지 마. 에너지 가지 좋다. 마. 아유 아니, 근데 위험한 오늘 무조건 집에 가서 에너지 에너지 가져간다. 무조건 에너지. 예. 아니, 가지 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위험하다 위험해. 예, 선생님, 우리 최경 기자님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통찰 있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방금 주신 부분이 이제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아니고요. 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뭐냐면 시작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면서 반도체. 이거 내일 모레 6, 7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변변은 조정도 없이 그냥 쭉 다 달려왔단 말이에요. 춤찰 정도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 전쟁 이후에 한 열흘 상간에 네. 사실 이제 나름대로 조정 내지는 폭락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분석하냐면 어쨌거나 끝날 일이야. 그 전쟁은 이벤트잖아. 전쟁은 끝나지. 다소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 다리를 건너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칼코마니처럼 전쟁이 있었던 전과 후를 딱 적었다 피면 그 전과 똑같은 게 한쪽에 딱 복사돼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종목이 전쟁 전에 22만 원이었어. 그럼 지금 만약에 15만 원이야. 전쟁 끝나면 도로 22로 그대로 복사되듯이 요렇게 똑같은 V자 앞뒤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런 또? 이벤트를 겪고 나면 질적 변화가 생겨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요. 예. 괜히 또 반도체 다 들어갔네. 아니 반도체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특징 예. 뭐냐면 이 변화가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이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큰 기관들은 이미 리밸런싱이 질적으로 그렇죠.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어 실제. 그러면 이제 그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 전쟁이 주는 공포나 이거를 해치하기 위한 모멘텀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라간 게 최근에 정확히 본 거죠. 재생과 원전에 관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올랐다. 어쨌거나 호르무즈협이라는 이 작은 해협 하나만 막히거나 중동이 영원한 평화가 오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는 언제든 그렇지.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 이참에 전환을 빨리 하자라는 그런 국제적인 모멘텀 살 수 있죠. 아 언제 또 반도체라는. 아니 반도체는 영원하고. 이게 빨리 그 자, 그다음- 시장이 변하잖아. 자, 그다음- 사랑은 예, 변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은 변해. 예. 기존에 우리 6,300까지 쭉 올라올 때는 웬만한 호재 있으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 실적과 기대감 다 혼재돼서 올랐어요. 근데 지금 폭락을 맞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명분이 있는 주식이 더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넘버, 숫자, 증명 이게 있는 업종으로 먼저 반등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게 되죠.
지금 이 순간도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그 이전에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이 똑같은 진폭으로 올라가기를 그거는 기대하기 아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국면 속에서 실적이 확실하고 명분이 확실하고 넘버가 찍히는 종목 그렇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주인은 개인입니다. 예. 개인의 수급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 간에 개인이 마음 먹은 대로 시장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일단 개인들이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쟁 이슈 같은데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은 주식시장에 아주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가면 뭐가 있었어? 할 네. 정도로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예. 근데 요번은 그 전쟁이 이슈가 아니라 네. 전쟁으로 발발한 호르무즈 그리고 네. 호르무즈로 발발한 유가예요. 유가요. 예. 예. 왜 유가가 문제냐면 유가가 오르면 유가는 모든 것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미국이 훨씬 더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 금리 낮출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금리를 낮출 수 없으면 금리 낮출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조성해 놨는데 어떡하지?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그게 뭐 금리가 못 낮춘다고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으로 투자한다는 개념 말고 내가 빚을 10배 땡겨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느껴질지. 네. 이거는 바로 지금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의 BIS 비율 10%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1조 원의 자본금으로 10조를 대출해 준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모대출 쪽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사모대출 쪽이 문제냐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22년 이후로 지금 3년, 4년, 5년, 6년 4년째 시장이 좋았어요. 예. 근데 사람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한 2, 3년간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해태하게 됩니다. 네. 안이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돈을 더 많이 빌려준 거예요. 예. 그 대표적 사건이 뭐였냐면 2008년도 리먼 브로스 사태예요.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돈이 정말 끝도 없이 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을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또 대출을 또 내고 뭐 이런 식의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4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돈 말고 남의 돈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휘청하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럼 포인트가 생겼는데요. 네. 금리가 안 내려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냥. 네. 그런데 네. 금리가 안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의 핵심이 지금 네. 유가입니다. 유가요. 예. 유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거의 원재료가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인데요. 예.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네. 유가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가 $100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뻥 터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금리는 이제 못 내리겠군. 네. 그러면 금리 내릴 위험해진다.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네. 했던 게 괜찮지 않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가는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그렇죠. 지금 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궁금하시면 네. 다른 데다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냥 유가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가는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를 봐야 돼서 굉장히 어떤 알러트 그러니까 네네네. 경보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예. $90 이상부터는 문제가 되는 네. 거고 $100부터는 가속화되고 뭐 네. $120 이상 되면은 미국의 CPI가 $110 이상 거의 4%에 육박합니다. 네. 이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네, $110가 넘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예. 그러면 이거저거 많이 공부하실 텐데 공부하시지 마시고 예. 유가만 보세요. 왜냐하면 유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란 전쟁에 관심이 많아요. 네. 호르무즈에 관심이 많고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위성을 통해서 배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예. 거예요. 저 유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으니 예. 오히려 유가를 봐라. 목매고 있는 사람들의 예. 그 태도를 보면 예. 답을 알 수 있다. 예. 목매고 있는 사람은 태도를 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가에 예.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에 목이 걸려 있죠. 예, 예.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예. 모든 것이기 예. 때문에 혹시 지금 그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유가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 수 있으려면 뭘 봐야 됩니까? 가격이요. 가격만? 예. 가격. WTI 가격, 뭐 브렌트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 보시면 돼요. 좀 더 어떤 쉽게요. 네. 대표님이 유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떤 좀 네. 쉬운 행동 방식을 좀 알려주시죠. 네. 너무 어려운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러면 예. 유가가 $100가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좀 팔고 이래란 말씀이신가요?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저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120 갔다가 돌아오면 예. 확 괜찮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그 도전과 응전이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게 유가 $100 넘어가면 트럼프 못 견딜 거다. 네. 근데 이번에 바로 이제 타코라고 표현되는 그 주랭랑을 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또 뭐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예. 지금 한 4.1%대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한 4.3에서 4.5를 넘어간다 그러면 심각한 일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은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모든 퇴직자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만큼 용기 있는 정치 세력은 없다. 없습니다. 네.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일 많이 걱정할 사람은 트럼프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지 않았느냐. $100 넘어가고 아시아권에서 막 $120 WTI 올라가니까 바로 전쟁 끝났어. 예. 자기 마음대로 전쟁 끝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를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때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가 4.3을 돌파했었어요. 예. 위로. 아. 그러니까 위험했군요. 겁을 먹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출렁출렁 할 거란 말씀이시죠? 아니 트럼프가 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할 거고 예. 꽁무니를 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투자한 사람 나도 걱정이지만 네. 트럼프 걱정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 많이 하지 마시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예. 그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예. 막 주가를 너무 자주 보지도 말고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괜찮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오마이 TV 박종현 스팟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새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저도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매일 이제 보면서 오프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가 투자해 놓고 있으면은 화장실에서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네. 화장실에서든 어디에 가서든 혼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얼마지 지금 얼마? 1시간에 한 번씩, 그렇죠. 30분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최대한 노력하시라. 노력하시라.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걸로 쫓아서 그 가격을 쫓아서 막 행동하게 되면 네. 무리한 행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혹시나 나 너무 높게 사서 네. 나 힘든데 이런 네. 분들은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좋은 시집을 하나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몰라네요. 유근신님 시집을 읽으시거나 예.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일단 싶었어요. 드리고 예. 예. 우시는 분들까지 계시니 예. 그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멘탈 관리할 수 있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프리징 하는 거다. 아, 얼음처럼. 얼음.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예. 원칙적으로는 주가가 빠졌을 때 네. 거기에 대응은 했었어야 해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 1,00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예. 주가가 크게 예상치 못하게 빠지면 이렇게 내가 엄청나게 빠지면 네. 일단 예를 들어서 한 50%는 거기에 팔았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에서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확률이 1%라고 그래도 네.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 빠졌는데도 엄청나게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더 빠질 가능성이 확률이 낮더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그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장 그러니까 이틀째 오후에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초보 투자자 분들이 또 그냥 다 던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맞아요. 아 이거 큰일이다 빨리 다 팔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조금이라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 들고 있다. 음. 내 자금에. 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30~40%나 50% 정도는 네.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대응 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주식이.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현명하고 제일 베스트한 대응이 안 된 상황이라면 프리징, 그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그렇죠. 낫다.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 트럼프가 계획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란 공습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계획이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프리징 한 상태에서 트럼프 욕하는 걸로. 트럼프 욕하는 트럼프 욕하는 걸로. 그걸로 다 풀어. 힘든 걸 다 풀어.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 좋은 신호예요. 일단은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손실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불확실성의 리스크고 변동성이 크고 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컸다가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 아, 자산시장에서. 그래요. 네. 이젠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시장 상황은 그쵸.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런 큰 뉴스들이 나올 때 그게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 예상치 못한 일이었냐. 두 번째는 과거에 없던 일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금융위기. 은행이 2008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하고 미국의 부동산이 폭락한 거는 사실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과거에도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은 사실 과거에도 조금 있었고 근데 그 시점이 문제였다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긴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피 6천 고지를 밟자마자 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초대형 악재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유가가 $100를 돌파하며 우리 증시도 6천선이 붕괴되는 등 유례없는 현기증 장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직접 챙기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야 말겠다고 말했죠.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코스피가 다시 폭등하며 대기 매수세의 힘을 증명해낸 것도 결국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뢰 덕분 아니겠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가 우리 주식시장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할 핵심 동력임을 확인해준 거죠.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저력을 믿고 함께 가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